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일주일 새 7%의 하락 구간을 가져왔고 지금 현재 시점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70원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긴 했는데 여전히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등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SEC와의 안정적인 합의점 아니면 SEC가 아예 기각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리플과 SEC 간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확실한 시장의 반등 구간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막 떨어지면서 해당되는 기술적 반등 말고 확실한 반등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SEC와의 비공개 회의가 많이 잡혀 있는 그 부분에서 기대감 때문에 엄청난 상승 구간을 갖고 왔던 부분도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XRP 리플은 지난주 72%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단기적인 이익 신호를 노린 매도 압력이 더해지면서 현재 약세장을 초래했다. 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일봉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반등 구간을 확실하게 갖고 왔던 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여기였습니다. 550원 근처까지 떨어갔다가 확실하게 반등을 올려놓는 모습, 정말 멋지게 올려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공개 회의 결과가 안 나왔다, 취소됐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방 압박을 쭉쭉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750원 라인도 위태위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방 압박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과 SEC 간에 어떠한 해답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이 부분은 리플과의 합의점일지 아니면 그들의 기각 결정일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 SEC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들의 입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지금 이 시점 하방 압박을 받고 750원도 위태위태하다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매수를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더욱더 큰 하방 압력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을 항상 고려하면서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은 해당되는 부분에 관심 있게 보는 부분만도 훨씬 더 긍정적인 매매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그 부분인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확실한 저점 매매 대응도 가능한 부분인 거니까 브레이크 라인을 어디서 잡는지 그 부분에서 반등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급하게 매매 대응할 필요 절대 없는 부분,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하나씩 체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내 매입 단가가 1,500원 이상이고 2,0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리플 코인에 어떠한 매매 대응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SEC와의 기본적인 리플 간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부분 3년이 넘었다라고 많이들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점 이런 박스권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리플 코인의 모습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리플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답답하고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
당연하겠죠.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아직까지 돌파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돌파 시도는 얼마입니까? 1,000원 라인을 돌파해야 되는데 1달러를 간다. 뭐 몇 달러를 간다.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많은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이 SEC와 니플이 이제 곧 끝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끝날 겁니까? 이 부분에 니플이 승리를 한다. SEC가 승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의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SEC의 위치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미국의 CFTC 위원장, 제가 이 화면 엄청 많이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CFTC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기관이에요. SEC만 기관이 아니라 CFTC도 미국의 기관인데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70에서 80%는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SEC는 증권위원회니까요. 증권법을 따라야 되니까 너희들 다 불법이다. 너희들 다 위법을 저질렀으니까 소송에서 져야 되고 그에 대한 합의금을 내놔라. 이게 바로 SEC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CFTC 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닙니다. 이 부분으로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관할권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 부분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CFTC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권을 주세요. 증권과 상품의 정의의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상원 의원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규제권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CFTC에 암호화폐 규제권을 준다? 그럼 SEC는 뭡니까? SEC는 그냥 ETF만 승인해주는 증권위원회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었던 건 누구였습니까? SEC 위원장을 선정했던 건 바로 미국의 바이든 현재 대통령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미 사퇴를 할 거고 이번에는 사퇴하면서 대통령에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을 다음 타겟으로 잡았는데 바이든이 임명했던 SEC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사퇴했으니까 SEC 위원장 힘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죽하면 2025년에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결정이 될 텐데 누가 되든 간에 SEC 위원장은 사퇴를 25년도에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의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SEC의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니플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니플뿐만이 아니라 SEC가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을 다 증권법으로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난 7월 12일 날 났던 내용인데 미국 SEC는 스택스의 개발사 히로의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전엔 SEC는 팍소스의 조사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전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더리움의 조사를 중단하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더리움 ETF가 바로 나오는 현상을 만들어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이낸스 건도 있었습니다. 이 SEC가 코인만 소송전을 한 게 아니라 거래소 또한 소송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의 결정한 부분이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이낸스를 소송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바이낸스가 판매했던 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각하자. 이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기각 처리했어요. 자, 이거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니플 뭐라고 얘기했죠?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근데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판매분에 대해서 우리는 소송전을 벌일 거고 그 부분의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법원 쪽에 요청했던 게 바로 SEC입니다. 근데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의 판매권은 기각을 했다? 그럼 니플 또한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SEC랑 니플이랑 기각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또한 이 SEC와의 비공개 회의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니플과 SEC의 비공개 회의의 관심은 언론에 의한 과장이다. SEC의 규제 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서 정답은 나와 있죠. SEC가 코인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대부분의 코인이 다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성 위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권법, 증권위원회에선 이 부분을 가려내야 됩니다. 근데 CFTC는 뭐라고 합니까? 야, 코인 증권 아니야. 다 상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EC의 규제 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말 그대로 의미가 틀려지겠죠. 지금 비공개 회의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SEC 전반적인 이들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부터 2023년 12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어떠한 말이 나왔습니까?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되고 SEC의 권한은 과도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만큼 SEC가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떨어질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24년도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는 해리스가 나올 것이고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가 나옵니다. 이미 트럼프는 많이 이야기했죠.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SEC는 당장 잘라버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리스 또한 어떻게 할까요? 해리스는 아직까지 어떠한 공약을 내보내겠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미 이전에 니플랩스의 CEO를 만났죠.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공약들을 재정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SEC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비공개 회의가 또 한 번 잡혀 있죠. 홈페이지에 보시면 SEC 홈페이지 보시면 8월 8일 날짜로 비공개 회의가 또 한 번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실망해서 내려갈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또 기대감 때문에 막 오르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판단을 잘해 보셔야 돼요. 막 오를 때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니라 막 떨어질 때 그냥 매도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은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그 대응 전략의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는지를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니플을 둘러싼 뭐가 있습니까? 에스크로 물량이 있죠. 이 물량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리플은 지난 7월 31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8월 1일 날 10억 개가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가격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 예수 해제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풀린다라는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보호 예수 물량, 공모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공모주 하게 되면 주식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에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진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왜? 공모주 된 단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매도한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니플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있어요. 그 에스크로 물량은 매월 초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다시 보호 예수가 되고, 그러니까 락업이 되고 락업 해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일이 마냥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8월 2일 날짜 금요일 날 5억 개가 락업이 되었고 8월 2일 똑같은 날에 2억 개가 락업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에 7억 개가 락업이 되었는데 매달 초에 락업 해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10억 개의 물량이 된다고 했는데 7억 개는 다시 락업이 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같은 날짜 8월 2일 날 어때요? 3억 개가 락업 해제, 2억 개가 락업 해제, 또한 8월 3일 날 5억 개가 락업 해제, 정확하게 10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이 다 풀려서 매도가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죠. 7억 개가 다시 락업이 된 부분을 먼저 보시고 락업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많이 지금 올라온 단가입니까? 1,000원 이상이고 1달러, 1달러가 올라갔고 1,500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오늘 날짜만 보더라도 7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간 단가라서 이제 매도가 나올 거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 니플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간 단가도 아니고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1,000원, 600원, 700원, 750원, 80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갔구나. 이젠 매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니플 코인이 많이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뭐 니플 코인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많은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은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또 한 번의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IPO,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확실한 상승 규모에 대해서 모멘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호재성 이벤트로 바뀔 가능성도 높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매매 대응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현재 시장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니플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솔라나, 이더리움, 램, 엘프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 날짜 현재 시점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은 왜 이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이번에는 제네시스의 물량이 폭탄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6만 달러를 붕괴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미국 정부의 매도 물량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인 시장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하방 압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니플 코인의 독단적인 부분 때문에 니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갖고 왔을 때 비트코인 ETF의 물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더리움 ETF의 물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를 판단해 보시면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에 누군가는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직접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해당되는 문자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만 받아봤는데 난 그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보면 잘 모르겠다면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